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애쓰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이용해 돈을 빼내려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분노를 참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장 완벽한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행동. 박순이 63년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 준영이를 키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죠. 시장에서는 항상 가격을 흥정하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여름에도 선풍기만 사용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이렇게 아껴서 모은 돈으로 너 대학교 보내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잖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엄마는 소원이 없겠다. 29살이 된 아들 준영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드디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순이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민지라고 합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 이민지 26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에게 극진히 모시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마사지 배웠는데 어깨 좀 눌러드릴까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홍삼 좀 사다 드렸어요. 준영 오빠 어릴 때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민지는 정말 며느리감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정말 복 받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3개월 앞둔 어느 날부터 민지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오빠 혼인신고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왜? 결혼식 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요즘은 다 미리 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보험이나 그런 것들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잖아요. 순이는 이 대화를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걸까요? 며칠 후 민지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제가 웨딩 플래너 일도 해봤으니까 직접 준비해 볼게요. 그래? 그럼 고맙겠네. 우리 민지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민지는 결혼식 준비를 혼자서 척척 해나갔습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음식, 꽃장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야, 청첩장에 신랑 측 하객이 너무 적지 않니? 어머니, 요즘은 가족 중심의 작은 결혼식이 트렌드예요. 친구들은 따로 모임을 가질 거거든요. 그렇구나. 순이는 의아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순이는 민지가 준영이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적금 통장 명의도. 민지야,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결혼하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순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민지는 그렇게 재산 관련된 일들을 서두르는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어머니도 함께 가실래요? 그래, 좋지. 사돈 어른도 만나봐야지. 하지만 민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민지가 말한 부모님은 70대 노인 부부가 아니라 40대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민지야, 이분들이? 제 삼촌 모예요. 부모님은 지금 해외에 계셔서. 민지의 대답은 어색했고 그 삼촌 부부도 뭔가 어색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지 씨가 결혼을 한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마치 민지의 결혼 소식을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부모님은 정말 언제 오시는 거니? 어머니, 사실은. 민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 댁에서 자랐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 했던 거구나.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민지 친정이야. 어머니, 감사해요. 민지는 순이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순이는 이 착한 아이를 더 잘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3일 전 순이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지가 혼자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내 혼인신고는 이미 했고 보험도 변경했어요. 걱정 마세요. 완벽해요. 순이는 문 밖에서 듣고 있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계획이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민지야. 순이가 문을 두드리자 민지는 급히 전화를 끊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방금 통화하던 건? 아, 웨딩 플래너랑 최종 점검하는 거였어요. 걱정 마세요. 민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순이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지에 대한 의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인신고를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뭘까? 보험 수익자 변경을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부모님 이야기는 왜 계속 바뀌는 걸까? 방금 전 통화는 정말 웨딩 플래너와 한 거였을까? 하지만 순이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준영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일 리 없잖아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민지는 착한 아이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니, 어깨 마사지 해드릴까요? 고마워, 민지야.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자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2일. 과연 순이의 불안감은 기우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된 연기였는지를. 이장 며느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이는 며느리 민지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고기는 안 드셔도 될까요? 저희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했거든요. 채식주의자? 갑자기 왜? 몸에 독소가 쌓이면 영혼이 정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마음도 깨끗해져요.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잘 먹던 민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명상을 하는데 새벽 4시부터 집에서 해도 될까요? 명상? 그런 건 조용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해야 해요. 옴마니 밤매훔 이런 걸 큰 소리로 외쳐야 정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민지의 명상은 온 집안을 깨웠습니다. 큰 소리로 이상한 주문을 외치고 징 같은 것을 치는 소리까지. 민지야,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와. 좀 조용히 할 수 없겠니? 어머니, 이건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민지의 말투도 변했습니다. 영적, 정화, 깨달음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정말 놀란 건 민지의 방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본 책들과 DVD가 모두 빛의 진리교라는 곳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빛의 진리교 마이너스 진정한 깨달음으로의 길. 영혼 정화를 통한 완전한 자유. 가족 구원을 위한 특별 헌신법. 순이는 이런 제목들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게 분명했어요. 준영아, 내 와이프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아. 엄마, 그냥 요가나 명상 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잖아요. 아니야, 이건 뭔가 달라. 책 제목부터가. 하지만 준영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있었고 어머니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순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좋은 곳? 비태 진리교 센터인데 거기서 가족 상담을 해줘요. 어머니도 한번 가보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순이는 거절했지만 민지는 계속 권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니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준영 오빠와의 관계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국 순이는 며느리를 말리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비태의 진리교 센터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환한 미소를 지은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순이님. 민지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매우 친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순이님, 민지님이 빠진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죠. 상담사는 순이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이님, 사실 민지님이 이곳에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순이님 가족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요? 네. 순이님 가족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특히 순이님은 가족의 영적 지도자가 될 분이죠.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영적 지도자라는 건지. 하지만 그런 사명을 완수하려면 특별한 과정이 필요해요. 우선 순이님부터 깨달음을 얻으셔야 해요. 저도 이런 걸 해야 하나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지님을 진정으로 도우시려면 순이님도 같은 길을 걸으셔야 해요. 그래야 민지님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이 책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가족 화합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보세요. 민지님과 함께 오시면 더 좋고요. 순이는 두꺼운 책 몇 권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민지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나쁘지 않더라. 상담사분도 친절하시고. 그렇죠. 어머니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날 밤부터 순이는 받아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물질적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돈과 재물은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책 내용은 그럴듯했고 순이는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민지와 함께 가족 화합 특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당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순이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이는 당황했지만 민지의 격려에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순이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분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순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생 이런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이님, 가족 구원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훌륭합니다. 순이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상담사가 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순이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이님의 희생 정신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어떤 행동이요? 가족 구원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순이님 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상담사는 순이에게 두꺼운 팸플릿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단계의 영적 성장 과정이 적혀 있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기여금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50만원 마이너스 기본 정화 과정, 2단계 100만원 마이너스 가족 화합 과정, 3단계 200만원 마이너스 영적 깨달음 과정, 특별 과정 500만원 마이너스 완전한 구원 과정. 이건 너무 많은데요. 순이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순이님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예요. 순이는 망설였지만 옆에 있던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영 오빠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빠에게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재앙이라니. 무슨 재앙? 어머니,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오빠 주변에 나쁜 기운이 보여요. 이걸 정화하지 않으면. 민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해볼까? 어머니,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그렇게 순이는 빛의 진리교의 함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구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자신까지 빠뜨리는 덫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지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3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동맹. 1단계 기여금 50만원을 낸 지 2주 후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지와 함께 정화의식을 하고 빛의 진리교에서 나온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잠을 못 잤는데. 그러게요. 역시 영적 정화의 효과예요.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빛의 진리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순이도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순이님, 정말 많이 변화하셨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순이님, 이제 2단계로 넘어가실 때가 되었어요. 벌써요? 네, 순이님의 영적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세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상담사는 순이를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순이님,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사실 순이님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어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련이라니요? 준영님이 곧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사업상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이상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큰 정성이 필요해요. 상담사는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0만 원의 기여금과 함께 특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100만 원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순이님, 아드님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으로 아드님을 구할 수 있다면 싼 거 아닌가요? 옆에 있던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해야 해요. 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0만 원은 자신이 평생 모은 적금의 일부였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상담사의 재촉에 순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영이를 위해서라면.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민지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감동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님, 2단계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상담사가 또 다른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또 무슨 위기가 있다는 건가요? 준영님뿐만 아니라 민지님에게도 위험이 닥쳐올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릴 수도. 민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저 정말 무서워요. 민지야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순이는 며느리를 달래며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단계로 넘어가셔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200만 원이 필요해요. 200만 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준영님이 해외로 피해야 해요. 해외요? 갑자기? 네, 국내에 있으면 위험해요. 최소 6개월은 해외에 있어야 안전해요. 민지가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빠를 보내야 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을 해외로 보낸다니. 하지만 준영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 괜찮아요. 제가 오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회사에는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면 돼요. 며칠 후 민지는 정말로 준영이를 설득했습니다. 오빠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잠깐 해외에서 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게 어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사실 제가 꿈을 꿨는데 오빠가 큰 어려움을 겪는 꿈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민지는 울면서 준영이를 설득했습니다. 순이도 거들었어요. 준영아, 엄마도 요즘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 잠깐 나가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결국 준영이는 휴직을 내고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빠 여행비는 제가 준비할게요. 오빠는 편하게 다녀와요. 민지는 순이에게서 받은 200만 원으로 준영이의 여행 경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떠난 후 집에는 순이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만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겠어요. 민지는 매일 순이와 함께 빛의 진리교 센터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순이님, 준영님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지내려면 매달 보호 기금이 필요해요. 매달요? 네, 한 달에 50만 원씩. 그래야 준영님 주변의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어요. 순이는 또다시 적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보낸 편지예요. 민지가 준영이의 편지라며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민지 말이 맞았나 봐요. 당분간 더 있을 생각이에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편지를 읽은 순이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평소에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편지에는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필체도 평소와 조금 달랐죠. 민지야, 이 편지 정말 준영이가 쓴 거야? 네, 물론이죠. 오빠가 직접 보낸 거예요. 민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편 해외에 있다는 준영이는 실제로는 국내의 한 펜션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영적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격리시켜 놓은 것이었어요. 민지야,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오빠, 조금만 더 참아요. 어머니가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준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순이와 민지는 점점 더 깊은 동맹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행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그래, 민지야. 너와 함께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 순이는 이제 민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며느리를 구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자신도 같은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어머니, 곧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완전히 구원받을 거예요. 마지막 단계? 네, 특별 과정이에요. 그런데 조금 큰 결심이 필요해요. 민지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최종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사장 가족의 파멸. 준영이가 해외 연수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남편 박재현 68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네.
적금도 해지하고. 아, 그거? 준영이 해외 연수비 때문에 그래. 연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벌써 500만 원이 넘게 나갔잖아. 순이는 남편의 추궁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미리 준비해준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여보도 알잖아. 요즘 해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좋은 기회라고 하니까. 재현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내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재현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보험 해지 통지서가 왔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낸 종신보험을. 아, 그거는 민지가 더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해서. 민지가? 우리 보험을 왜 민지가 관여해? 순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민지랑 어디 다니는 일이 많고 집에서도 이상한 책들 읽고. 재현이 순이의 방에서 발견한 빛의 진리교 자료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빛의 진리교? 여보, 설마 당신이 이런 데 빠진 거야? 빠진 게 아니야. 이건 준영이를 위한. 준영이를 위한? 이런 사이비 종교가 준영이를 위한다고?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넘게 알아온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너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뇨? 저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지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 사이비 종교가 좋은 일이야? 아버지, 이건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예요.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좋아졌다고? 통장은 비우고 보험은 해지하고. 재현이 소리를 지르자 순이가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민지는 잘못이 없어. 당신이 민지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순이와 재현은 결혼 이래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날 밤 재현은 혼자 앉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모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가족이 파탄나고 있었어요. 준영이에게 연락해 봐야겠다. 재현은 아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지야, 준영이 연락처 좀 알려줄래? 아버지, 오빠가 수행 중이라서 연락을 받을 수 없어요. 긴급한 일이 아니면. 긴급한 일이야. 우리 집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준영이가 알아야 해. 민지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말했는데 가족들이 자꾸 연락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만 저를 통해서. 그럼 내가 꼭 필요하다고 전해줘.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알겠어요, 아버지. 전해드릴겨. 하지만 민지는 재현의 말을 준영이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순이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님, 큰일 났어요. 상담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영님에게 큰 위험이 닥쳤어요. 지금 당장 특별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데요? 생명이 위험할 정도예요. 하지만 500만 원의 특별 헌금으로 막을 수 있어요.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니. 500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순이님, 집이 있으시잖아요. 담보 대출을 받으시면. 집을 담보로요? 아드님의 생명과 집 중에 뭐가 더 소중하세요? 민지도 옆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정말 위험해요. 제가 꿈에서 봤는데 오빠가. 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은 평생의 터전이었지만 아들의 생명보다 소중할 리 없었어요. 알겠어요. 대출을 받을게요.
재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고 나서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집을 담보로 500만 원? 준영이가 위험하다고 해서. 또 그 소리야?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빛의 진리교에서. 재현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세뇌당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하다니. 여보, 정신 차려. 그게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민지도 봤다고. 민지 말은 믿고 남편 말은 안 믿어? 부부는 또다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어요. 당신은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야. 준영이의 위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순이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세뇌당한 말투였어요. 각성? 무지?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알아. 나는 깨달았어. 당신은 아직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야.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준영이를 찾아오겠어. 재현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재현이 나간 후 순이와 민지는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셨으니 이제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 민지야. 우리끼리 하자. 순이는 결국 집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빛의 진리교에 바쳤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이님,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준영님과 민지님 모두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을 파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준영님이 돌아오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너무 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집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민지야, 어머니만이 오빠를 구할 수 있어요. 제발. 순이는 결국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이룬 보금자리를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재현이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정말 집을 팔았어? 팔았어. 준영이를 구하기 위해서. 재현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30년을 모아서 산 집을. 여보, 이해해줘. 준영이를 위한 일이야. 준영이가 정말 위험한지 확인이나 해봤어? 그때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을 찾아가겠다고. 하지만 재현이 준영이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면서 민지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재현은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이는 언제까지 민지의 거짓말에 속을까요? 가족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장 며느리의 배신. 집을 판 돈 1,000만 원을 모두 빛의 진리교에 바친 지 일주일 후 순이는 민지와 함께 특별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수련회에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오빠도 완전히 구원받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민지는 환한 미소로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순이는 전혀 몰랐어요. 수련회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연수원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3박 4일간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순이님, 정말 오셨군요. 당신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헌신적인 신도예요. 교주라고 불리는 50대 남성이 순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이님의 헌신 덕분에 준영님은 이미 많은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첫날 밤 순이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대강당에서 집단 명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사슬일 뿐이에요. 교주의 말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가족이 사슬이라니. 순이님 혹시 아직도 남편이나 아들에게 마음이 가나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가족을 버리라고 하다니. 둘째 날 오후 순이는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교단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지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완벽해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재산을 다 털었고 남편도 집에서 내쫓았어요.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내일 수련회 끝나면 민지는 새로운 타겟을 찾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글쎄요, 더 이상 쓸모가 없겠죠. 순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지가 타겟이라니? 자신을 이용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준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펜션에 가둬둘 수는 없잖아. 민지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고. 순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영이가 펜션에 갇혀 있다는 얘기?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순이는 민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지야,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민지는 여전히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영이가 정말 해외에 있는 거야?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들었어. 준영이가 펜션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순이는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야? 너 정말로? 네, 맞아요. 다 제가 계획한 일이에요. 민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연기였죠. 완벽한 며느리 연기. 민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돈이요. 어머니가 가진 모든 돈이 필요했거든요. 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30년간 모은 재산, 집까지 판 돈이 모두. 그럼 우리 준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다만 이혼은 해야죠. 이혼? 네, 이미 서류도 준비했어요. 준영이가 서명만 하면 돼요. 민지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도 만들어뒀어요. 준영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가족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요. 너 악마야. 순이가 민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지는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공범이잖아요. 공범? 누가 저한테 돈을 줬는데요? 누가 남편을 내쫓았는데요? 어머니도 똑같은 가해자예요. 민지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가해자였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뭐라고? 돈도 다 털었고 집도 팔았고 더 이상 뺄 게 없잖아요. 민지는 차갑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너 어디 가는 거야? 새로운 타겟을 찾으러요. 이미 후보도 정해뒀거든요. 70대 독거노인인데 재산이 꽤 많대요. 순이는 경악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증거도 없고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돈을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면 어머니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사기 공범죄로요. 민지는 순이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몰래 수련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지가 말한 펜션을 찾아가야 했어요. 이 시간을 헤맨 끝에 순이는 한적한 펜션에서 준영이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준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어머니는 수련회에 갔다고 했는데. 준영아,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순이는 울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가 사기꾼이었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뭐라고? 민지가 그런 짓을?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가 다 들었어. 그때 준영이의 휴대폰에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서명해 주세요. 거부하면 오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거예요. 준영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엄마, 미안해. 내가 민지를 너무 믿었어. 준영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돈을 강제로 뺏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신 거 맞죠? 그렇지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입증하기가 어렵겠네요. 증거가 부족해서. 경찰도 명확한 증거 없이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이와 준영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집은 팔린 후였어요. 재현은 임시로 얻은 원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영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가족 3명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됐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그렇게 가족은 다시 뭉쳤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 집, 보험금까지 모두 민지에게 속아 넘긴 것이죠. 민지는 이미 종적을 감췄고 빛의 진리교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순이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정체는 철저한 사기꾼이었고 자신의 선량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족의 사랑만은 진짜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려던 시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결국 사이비 종교에 대한 며느리의 탐욕에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 간의 진실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는 주변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